증상 완화제다. 약의 역할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치료적 단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식사법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약 먹고 병원 가도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얼마 전에도 연구소에 약 28년 또 35년 가까이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28년 가까이 35년 가까이 계속 약을 드시고 또 식사도 그렇게 조절을 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셨는데 건강은 계속 나빠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약을 먹어서 수치가 조절이 되고 치료가 되면 정말 반드시 그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수치는 조절이 되는데 이게 수치 조절로 끝나는 거지 다시 췌장의 건강이 좋아지고 인슐린의 분비가 정상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치료적 단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 완화제다. 약의 역할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약을 써서 수치를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완화시킨 것과 내 몸의 세포와 또 내 몸의 장기들이 좋아지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건강해진다 라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개념이고요. 수치는 조절이 되나 근본적으로 내 몸의 세포와 내 몸의 장기들이 더 건강해질 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치 조절이 너무나 불규칙적이고 힘들다라면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병행을 해야 될 것은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내 몸의 세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내 몸의 장기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해지는 그런 식사법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제 약물과 식사요법 또 운동이나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적인 것을 같이 조절을 했을 때 약을 줄이기도 하고 또 몸이 더 체력이 증가하고 훨씬 좋아져서 수치가 안정권에 가면 이제 그때 약에 대해서 다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할 또 긍정적인 때가 오기도 하거든요. 약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내 몸의 세포와 신진대사를 좋게 만드는 그 방법도 함께 써야만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무조건 끊을 수는 없겠죠.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과 함께 반드시 식사를 정말 바르게 하고 내 몸의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내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방법. 그래서 자연히 혈액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췌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해결이 됐을 때 이랬을 때 약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무조건 약을 끊으세요. 이거보다는 식사요법과 삶의 패턴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면서 일단은 병행하시면서 몸이 훨씬 건강해졌고 수치가 정상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좀 조절을 하셔도 되겠죠. 가공식품을 모두 끊고 자연식품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나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만약에 끊고 채소나 과일이나 콩이나 또 견과류 이런 음식을 더 60% 이상 반대로 드시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식사를 하게 되면 내 몸의 위장과 간, 췌장 이 장기들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일단 장기들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일단은 음식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바꿔주니까 혈당, 혈압 정상되고 소화에도 큰 문제가 없다 보니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좋아지면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비만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법을 바꿔서 5kg, 10kg, 20kg, 30kg 이렇게 감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잖아요. 몸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하셨던 분은요, 근육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이제 코치를 그렇게 또 받기도 하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일단 뭐 계란, 또 단백질 파우더, 또 두부, 이렇게 거의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 패턴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효과를 전혀 못 보시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일로 식사를 바꾸게 되면서 5주 정도 만에 한 4kg 정도가 빠지게 됐고, 너무나 이제 좋았던 것은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은 좀 증가하는 패턴으로 몸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분은 또 특별한, 또 재미있게도 머리카락이 전에는 굉장히 잘 빠졌는데 오히려 과일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자주 빠지던 머리카락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사례에서는 3기였던 분이 이제 전립선암 항원 수치, PSA 수치가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에서 약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한 결과 수치도 정상이 되었지만 체지방이 무려 10% 가까이, 약 한 1년에 걸쳐서는 체지방은 약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했는데 근육량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체 총 몸무게에서 근육량은 같고 체지방만 10% 빠지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오히려 조금씩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육하고 워낙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위주로 많이도 드시긴 하잖아요. 그렇게 단백질로 짜다 보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야만 근육이 되는 건데, 단백질을 먹었다고 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합성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 몸에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고 식이섬유도 필요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간에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합성해서 근육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고기만 드셔도 근육질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좋은 영양이 섭취된 몸의 상태,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많은 경우 놓치기 쉬운 영양소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중심의 식사를 하다 보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영양과 그리고 식이섬유나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지 않는 방식, 해독의 원리로 갔을 때 건강하면서도 날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과 다이어트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신다면 다이어트는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몸에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